전남 여수시. 한때 병사들로 가득했다던 이곳엔 무성하게 자란 풀들만이 지나간 70여 년의 시간을 가능케 합니다. 이곳은 14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개 연대가 정원이 2,781명입니다. 당시가 모병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14연대는 대략 한 2,500명에서 2,200명 정도를 갖고 있는 군대였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 사건을 1948년 여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약 2년 동안 전북 전남 등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저곳이 바로 14연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14연대 군인들이 여수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수역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고. 여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즉각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광주에 토벌사령부 설치를 결정하고 22일 여수 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음 날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까지 경고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발발했죠. 그런데 계엄법이라는 것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럼 계엄법 없이 계엄령이 적용이 됐다는 것이고 발동이 됐다는 것입니까? 법 없이 됐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무법인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23일 진압군의 순천 탈환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여수가 완전히 탈환됐고 반군의 장악은 일단락됐습니다. 여수 시내의 인구들이 약 6만 명입니다. 여수 시내 6만 명의 시민들이 전부 공공기관인 학교 교정 운동장으로 전부 집결을 시켰어요. 4번의 전투에서 고전을 한 진압군이 가장 먼저 한 일, 반군과 좌익에 협조한 부역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구별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짧은 사람마저도 좌익이다 그랬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봐라 해서 군용 팬티, 미군 팬티 이런 걸 입고 있었으면 좌익이라 그러고. 손가락으로 지목만 당해도 부역자로 몰리는 일명 손가락 총의 공포는 누구도 쉽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법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지 토벌 지휘관의 마음에 따라 좌우가 됐던 거죠. 죽여라 그러면 죽였던 거고. 지리산과 인접한 구례군 산동면. 1948년 11월 국군 제12연대 백인기 연대장이 빨치산의 기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군 3연대 등 군경은 주민들을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집단 사살했습니다. 최초에 우리 산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기다가 모아놓고 집결시켜놨다가 데리고 내려가서 차근차근 학살시킨 장소입니다. 여기. 사건 당시 11살이던 박상준 씨.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동면 사람만 죽은 숫자가 416명인가 돼요. 인비원 내에서. 지금 요 중동이라고 하는 꼴짝의 남자들하고는 거의 다 죽었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국가가 유족에 사과하고 위령제와 위령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여순항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학살의 문제가 1948년, 49년의 문제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들이 당했을 고통,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이후에 국가가 저질렀던 국가폭력, 그 세상에서 고통당했던 이들을 국가는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해주고 배상을 할 것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꼭 1949년의 역사만 아니라 현재에도 작동하는 우리의 역사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얼마나 지금 현재 굴곡지고
왜곡되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역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